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새 확진자 수가 3,200명을 넘기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고 상태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도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시작하는 학교들의 전면 등교가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12명으로 나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발표 수치보다 888명이나 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08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고 사망자는 29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86%가 60세 이상이었고 사망자 29명 중에서는 27명이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도 빠르게 줄면서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은 35%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겨우 21%만 남아있다 보니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자도 659명이나 됩니다. 아마도 환자가 줄어들 요인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여를 충분히 갖추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서도 60세 이상은 3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돌파 감염된 사례인 만큼 정부는 다음 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 추가 접종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변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입니다. 10대 이하 확진자는 아직 전체 20% 수준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12.8%이기 때문에 접촉이 늘어나면 확진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좀 없잖아 있죠. 미국이 이번 달부터 5에서 11세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는 안전성 연구 결과 등을 신중히 검토한 뒤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상 회복에 들어간 미국은 겨울을 앞두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보건당국이 모든 성인에게 백신을 추가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돌파 감염을 막는데 추가 접종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모든 성인이 코로나19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격은 18세 이상 성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6개월 지났으면 가능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는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We are 11 yeses and 0 nos and vote number 1 passes. 그동안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건강 상태나 직업 등에 따른 고위험군에게 접종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제 단순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할 만큼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백신 효과가 약해지는 데다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우려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7개 주에서 지난 2주 동안 25% 이상의 확진자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코로나 대유행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추가 접종이 돌파 감염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중 5명에 1명꼴로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영국은 40대에도 3차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고 프랑스도 전면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가난한 나라에선 백신 한 번 맞기 여전히 어려운데 선진국들이 부스터샷을 서두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오늘 수능이 끝난 첫 주말을 맞아 수도권의 여러 대학들이 수시 면접과 논술고사를 치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전국에서 20만 명이 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고사장으로 몰렸는데요. 다음 주말엔 더 많은 수험생이 움직일 예정이라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술고사가 치러진 성균관대. 수험생 하차해서 도보로 이동해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학교 주변은 수험생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2교시 시험 보는 수험생분들 입장하셔도 됩니다. 학교 안엔 수험생만 들어갈 수 있고 학부모들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고사장에 들어가려면 발열 체크와 QR코드 인증은 물론 자가 문진표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발열 체크도 한 다음에
또 이제 환기도 계속 시켜주셔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0,000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몰리다 보니 대학들이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방역이었습니다. 저희 기존에 2교시로 진행하던 시험을 3교시로 분산해서 학생들이 한 번에 집중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예년과 달리 대학들이 논술고사 시간대를 분산하면서 두 곳의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험 잘 가. 수능 시험 날처럼 오토바이도 등장했습니다. 앞에 한 군데 대학 보고 왔는데 늦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타고 온 거거든요. 대학별 논술고사는 수능과 달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응시할 수 없다 보니 수험생들은 더욱 조마조마합니다. 걸리면은 좀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아무리 이제 격리돼서 칠 수 있다고 해도 좀 많이 불안하죠. 특히나 올해는 불수능이라 불릴 정도로 수능이 까다로워서 대학별 고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것만 붙자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최대한 머리 다 쥐어짜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말 21만 명, 다음 주말에는 이보다 많은 22만 명의 수험생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만큼 비상 방역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오늘 오후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붉게 뒤덮여 있죠. 서울은 오늘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되는데요. 정부는 내일 인천과 충남의 석탄 화력발전소 35개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온 세상이 그냥 누렇습니다. 바로 아래쪽 건물들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평소에는 서울 시내 저기 강남에 있는 건물까지도 잘 보이는데 오늘은 안개 낀 것처럼 이거 마시면 죽을 것 같은 느낌? 맑은 날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큽니다. 늦가을 단풍 구경은 물 건너갔습니다. 사진도 찍고 그러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뿌옇게 너무 심해서 너무 슬퍼요. 오늘 낮 12시 서울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109 마이크로그램. 이런 수치는 저녁이 돼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미세먼지와 안개가 겹치면서 김포, 청주, 광주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습니다. 올해 가을 하늘은 깨끗했습니다. 9월 전국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8 마이크로그램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국내 오염물질 배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가 다시 덮친 건 6개월 만입니다. 두개 대기 오염 물질이 국내로 유입되고 어제서부터 이제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대기 오염 물질이 축적이 되면서 환경부는 내일 수도권과 충청 남북도에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인천과 충남 지역 석탄발전소 35기 중 8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27기는 감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나쁜 대기질은 내일 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데이트 폭력에 시달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피살된 지 하루 만에 범인인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엉뚱한 장소로 출동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위치 추적 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곧장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연인 관계였는데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접근 금지였는데. 이 남성은 어제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하루 만인 오늘 낮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7일 스토킹 신고를 했고 그 직후부터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자친구가 찾아왔을 때도 경찰에게서 받은 스마트워치로 2차례나 다급하게 긴급 호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고 접수는 오전 11시 29분. 경찰은 3분 뒤인 11시 32분에 스마트워치의 위치값 지점인 명동으로 출동했지만 범행 현장에서 500m나 떨어진 엉뚱한 장소였습니다. 11시 33분,
여성이 2차로 긴급 호출을 하자 경찰은 명동과 피해자 집으로 나뉘어서 출동했습니다. 첫 신고 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범행이 일어난 후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경찰은 기지국의 위치값을 확인하는 현행 시스템상 오차 범위가 최대 2km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지국과 와이파이, 위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측위 시스템을 지난달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위치 추적 시간을 3초 이내, 오차 범위를 50m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붙잡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유입니다.